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서부터 얘기는 욕했지? 욕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돌려서 얘기해. 돌려서 돌려서 얘기하면 되잖아. 다시 하는 설치하는 과정이 무슨 용접이라고 하면 용접하고 나서는 다시 재용접을 할 수가 없는 없잖아. 게 잘라야 되잖아. 잘라야 되지. 자르고 다시 구해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르고 다시 구해서 설치하면은 그 내부에 분진 철가루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발주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안 하거든. 그렇지. 왜냐면 시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앞둔다고 하면 그 안에 스팀이 들어가든 물이 들어가든 흐를 텐데 그 안에는 쇠가루들 다 들어가면 발주 누가 하겠어. 그렇지.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다. 몰래 했지. 안녕하세요. 닉스티브 닉입니다. 식사했어요? 오늘은 퇴근하고 이제 쉬는 날이 이제 됐는데 두바이에 제 학교 선배가 어떻게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그 EPC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인터뷰 좀 하자고 했는데 뭐 얼굴 나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고 좀 이쪽으로 나와도 돼. 나 살짝 나와도 되고 와가지고 좀 그 기계공학과 전공이거든요. 같은 학교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 인터뷰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과장 TV의 김과장입니다. 웃기려고 하지 말고. 식사했어요? 몇 년 동안 일했죠? EPC에서? 제가 EPC 회사에서 13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얼굴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13년 차? 네, 13년 차. 그러면 이제 차장 되나요? 차장? 내년에 이제 차장. 네. 물 먹은 적은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그냥 뭐 바로? 그래봐야 뭐 2번밖에 대리, 과장.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거의 대표적인 EPC에 있는 거죠. 뭐 그냥 네. 5손가락 안에 드는 다섯 회사예요. 손가락? 네. 내가 보기엔 세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손가락.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공이 기계공학이고 네. 신입사원으로 어디에 직무에 이제 지원하게 돼가지고 어디 합격이 된 건가요? 신입사원으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특별히 시공이다 뭐 그런 거 없었어? 영업이다 목소리 좀 나오는 크게 건 해줘야 돼. 없었고, 그냥 이런 거죠. 기계 직군, 건축 직군, 전기, 뭐 토목, 그다음에 관리 직군. 관리 직군은 이제 문과계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보통. 그래서 어디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말고 딱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기계 직군에 지원했죠. 기계 직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게 된 일이 어떤 일인가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입사원들을 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일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일을 했죠. 그게 몇 년 전이? 13년 전 일인 거죠? 13년 전, 13년 전이니까 한 2008년? 2008년. 뭐 한창 그때 화랑기 때 아니었나? 플랜트는 화랑기는 아니었었고, 그랬나? 막 올라오던 시기고, 올라오던 플랜트는 화랑기는 2010년쯤, 그러네. 11년 그러네. 이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그러면 그 시공팀인 거네. 시공팀으로 시공팀에 기계 시공, 배관 시공 기계 시공, 배관 시공. 둘 다 한 거예요? 뻥치면 안 돼. 뻥치지 말고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해 줘요. 신분이 노출될까 봐. 그럼 둘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뭐 둘 다 했어요. 에헤이. 배관. 배관 시공. 배관 시공으로 몇 년 동안 중동에 있었나요? 한 2년 반 정도 중동에 있었어요. 2년 반 정도.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현장 가면은 이런 거 많아. 현장 가기 싫은데 우리 다 현장 가기 싫어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현장 가면 힘들고 그렇지. 어떤지 처음에 현장 갔을 때 느낌 어땠어요? 처음에 현장에 중동이니까 덥다. 6월 달이었으니까 7월 달이었으니까 덥다. 덥고 뭐 너무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지였어요. 오지? 오지였죠. 사막? 개오지. 개오지. 격오지. 아니 차장님이잖아요 지금. 네, 사장님 격오지. 근데 나는 참 짜증나는 게 이제 학교 선배니까 근데 이제 회사 가면 차장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근엄하게 있잖아. 그런 요즘에는 그런 차장님 없어. 그래? 응. 다 차장님들 다 막 이제 장난치고 차장님 그러나? 장난치고 뭐 요즘에는 뭐 차장님도 젊어 진짜 막 BTS 춤추고 막. 에이. 쳐봐. 근데 그 차장님 신분에서는 자기가 젊게
그렇지, 얘기한다고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남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그렇지. 하고 뭐 그런 느낌이긴 그런 한데 느낌이지. 아직은 나는 스스로는 젊다라고 젊다. 느끼고 있어. 근데 거울 볼 때만 짜증나지. 짜증나. 계속 나이 먹어. 지금 이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봐왔던 얼굴이 있는데 지금은 계속 늙어가고 있어. 아니 깜짝 놀래. 왜냐면 완전히 정말 전형적인 그 대기업 EPC의 어떤 차 과장 얼굴 그게 딱 싫은 거지. 그 얼굴이야. 그게 피부도 너무 되게 하얘가지고 그게 싫은 거지. 어? 햇볕도 못 보고 머리도 짧고 이렇게 짧아가지고 안경 쓰고 안경 쓰고.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쵸. 와 한 십몇 년 대기업에서 일하니까 점점 얼굴 변해가고 있어. 본인도 알아요 얼굴 변해가는 거? 아니, 나는 모르는데 어. 옛날 사진을 보면 아 많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느끼냐면 좀 약간 경직돼 있는 표정. 그러니까 그치. 표정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없을 수 없나?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건설 회사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약간 얼굴에 좀 장난기가 있었어. 그치. 근데 있었는데, 확실히 좀 그게 없어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지금도 웃고 하면은 나오는데 맞아. 이제 처음에 딱 보면은 딱 전형적인 약간 대기업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닐까? 경직된 얼굴 표정이. 이거 영순이 보고 그치. 있어. 아니 잠깐 그거 안 돼. 이거. 그렇지. 이거 절대 보면 안 돼. 제가 이제 같은 특강을 들었어요 대학교 때. 같은 특강 남가요라는 정말 삶에 도움이 안 돼,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과목을 듣다가 이제 제가 이 회사에 면접 갈 때 대출을 해줬잖아요. 대출해주지. 대출을 그때 한 네다섯 명 해준 것 같아. 늦어서. 네 여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지 말고.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남가요. 아니 그거 말고 아 뭐야 지금 아직 자기소개도 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남았어 지금. 아니 자기소개도 하고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딱 느낌이 어땠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해요? 아침에 중동은 더우니까 6시, 5시 반 그때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해? 응. 그럼 몇 시에 끝나? 그리고 보통 이제 현장 일은 5시 끝나고 그다음 페이퍼워크는 이제 그때부터 5시부터 다시 아 5시부터 페어포가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다 모든 일이 언제 끝나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8시, 9시 8시 9시에? 끝나고. 끝나고? 와 힘들긴 힘들지. 그치. 힘들긴 힘든데 좀 말을 크게 해줘야 돼. 힘들긴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했던 일이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좀 크게 해봐. 공사 관리예요. 공사 관리, 시공 관리, 시공 관리. 배관 그러니까 시공 관리. 이 보는 사람들은 관리라고 하면은 뭔지를 몰라. 사업 관리, 뭘 관리하는 거야?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배관이다.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줘봐요. 그러면 배관이 있을 거고 배관이 이제 쭉 라인이 용접돼서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용접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되느냐가 이제 우리 공사의 배관 시공의 프로그레스가 되는 건데. 인치 다이아. 그렇죠. 인치 다이아로.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현장에 우리 작업자들, 그러니까 어차피 시공업체가 다 하는 거야. 우리 협력업체가 다 해. 협력업체 다 있는데 협력업체 하는데 협력업체 잘 하는지 미진한 부분 없는지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 공정과의 인터페이스 관리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 인터페이스 관리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배관이 이제 쭉 따라 나가는데 중간에 건축팀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조율을 해줘야 돼. 건축팀, 건축 업체지. 거고. 잠깐 쉬고 있어라. 배관이 먼저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루트를 돌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막히거나 아니 도면대로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면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서 건축이 먼저예요, 배관이 먼저예요.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우선순위가 건축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파운데이션 깔고 서포트 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건 이제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든 거니까. 뭐 일반적으로 근데 파운데이션 깔고 하는 건 토목 업무니까 토목 당연히 파운데이션 깔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은 이제 서포트를 만들고 그렇지. 그 위에 이제 배관이 지나가는 거고 근데 그 옆으로 뭐 이제 개장 라인이 지나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파이프렉으로 하나? 파이프렉? 그렇지. 파이프렉으로. 파이프렉은 이제 뭐 건축 쪽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파이프렉은 이렇게 모듈에서 와서 그냥 조립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생각이 잘 안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듈은 이게 쉽진 않아. 쉽진 않아. 그리고 그게 그 모듈은 그런 그 가성비를 항상 따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복합화력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와. 왜냐하면 모듈 하려면
그게 길어야 굉장히 되나? 많아야 되거든. 그런 배관 라인이 들어가는 그런 그 스틸 스트럭처가 철골이. 별로 없나?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 그런데 유화 쪽, 정유화학 쪽은 배관 라인이 많지. 엄청 많고 많지. 철골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모듈이 아마 가성비에서는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듈을 많이 하고 모듈이라 하면 이제 철골에다가 그 안에 배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밑에 서프트 깔려 있는 거고 철골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그 개장 라인도 깔릴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제작해 와서 조립하는 건가? 그 조립해 와서 그럼 조인트는 그냥 플랜지로 조립하는 건가? 아니 그 플랜지 쪽이 용접하나? 용접을 해야지. 오케이. 그거가 이제 또 항구도 가까워야 돼 이렇게. 하여튼 그래.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반말하지 말고 반말하는 거야? 아니요 반말 안 했어요. 지금 존댓말 했어요. 이게 시청자들한테 하는 거지. 시청자들이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해줘요. 잘 안 들리네. 한- 왜냐면 자막을 안 집어넣으니까 목소리가 작으면은 잘 안 들려. 짜증내. 그렇지. 응. 아무튼 그래서 그게 공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끝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걸 관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그러니까 아침부터 보통 중동은 6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해. 12시간 일하는 거네? 중간에 이제 점심 시간 좀 길어. 뭐 길게는 뭐 3시간. 잠깐. 라마단 때 같은 경우는 하도 더우니까 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 다 똑같아. 우선 12시부터 3시까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못 하게 해. 꿀이네. 뿌리게 아니라 그게 50도인데 보면은 일하다 보면 아니 그때 그럼 페이퍼워크로 하면 되잖아. 실내에서. 페이퍼워크는 일이 이제 시공일이 다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 어차피. 아 그래? 그래야 왜냐면 되지. 그 프로그레스를 뭐 리포트 하고 해야 되는 그렇지 거니까. 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그럼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거는 관리 말고 뭐 공무, 자재 관리 이런 것도 다 하나? 자재 관리는 시공 관리하면 자재 관리 쪽하고는 같이 인터페이스겠지. 같이 일을 같이 하는. 자재 거지. 관리팀이 따로 있나? 그렇지 자재 관리 따로 있어. FMC라고 어. 필드 매터리얼 컨트롤러. 음. 그래서 FMC는 이제 시공 부서의 자재가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 필요한 건 다시 넣어주고 또 공급해주다가 또 스탁이 떨어지면 이제 본인이 구매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플랜지라든지 피팅류, 그치 이런 플랜이나 거? 피팅류, 파이핑. 파이핑. 근데 그런 거를 다 설계된 대로 다 사오지 않나? 근데 이제 설계도 사는 누락이 되는 걸 말하는 건가?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공급하는 업체들도 플랜지만 넣어줄 거고 그렇지. 배관은 배관만 넣어줄 거고. 아 그걸 다 어떻게 찾아? 나 그게 궁금해. 적재적소에.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제 배관 같은 경우는 야드가 넓어서 바닥에 쫙 깔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풀이라고 그래갖고 스풀 넘버링을 매기거든 다. 그래서 스풀 넘버링에 따라서 쫙 깔아놓고 필요한데 이렇게 스풀이라고 하면 현장에서의 용접 포인트를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제작된 거를 말하는데 그렇지. 일반 배관에 그 스풀도 제작해서 오는 거 아니면 거기서 제작하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제작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미리 이제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 옆에 조그만 샵에서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외부에서 제작된 발전 복합화력을 기준으로 하면 외부에서 오는 거는 그러니까 제작돼서 이제 아예 오는 거는 매우 중요한 배관들, 뭐 스팀 라인들, 그렇지. 두께가 되게 두꺼운 두꺼운 것들, 보통 한뭐 30 두께가 30T, 3cm, 4cm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질이 뭐 알로이 스틸이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전문 업체가 제작해서 갖고 있는. 찐빠나면은 비싼 것들. 그러니까 찐빠 나면은 뭐 대책 없는 것들. 대책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그래서 그런 스풀들을 갖고 오거나 그다음에 현장 옆에 있는 샵에서 만든 그런 것들을 스풀들을 바닥에 쫙 깔아. 바닥에 뭐 얼마나? 야드가 내가 있던 경우는 차 타고 갈 정도로 막 깔아나? 그렇지. 아 그 정도로 깔아나? 뭐 그 먼지 쌓이고 그러지 않나? 먼지 쌓여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밸브도 있잖아요. 매뉴얼 밸브. 그걸 다 어떻게 찾아? 그 밸브도 태그는 뭐 다 먹여놓나? 그렇지. 안 먹이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아니 없어. 다 매겨놔? 다 매겨야 돼. 그거는 발주처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사전에 다 매겨놓고 그 붙어 있는 거가. 근데 그것도 찾는 것도 일이잖아. 어떤 박스에 있는 거며 그 패킹 리스트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누가 찾는 거야? 자재팀에서 찾는 건가? 그치 그게 이제 FMC 자재팀 FMC는 하는 건가? FMC 역할. 그래서 그 FMC가 이제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거지. 필요하다 그러면 달라 그러면. 그 항상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일부 누락되거나 누락되거나. 뭐 잘못된 것도 있지. 누락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오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태그 넘버가 잘못 넘버링이 잘못된 거거나 맞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빨리 재빨리 구매를 해줘야 되거나. 근데 구매하면 그 딜리버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잖아 그게. 스타키스트에서 그냥 사오나? 그렇지. 보통 이제 스타키스트에서 사오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일부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일부 좀 한 10%에서 15%더 구매를 해놔. 어차피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 이게 물량이 BOM, MTO가 늘어나 더. 그런 경우도 있나? 그런 경우 거의 없나? 근데 내 경험상 BM보다 실제 물량은 항상 더 작아. 작아. 실제 물량이? 실제 물량은 작아. 왜냐면 BM을 설계해서 마진은 넉넉하게 엄청나? 나 마진을 주거든. 마진을 많이 넣어? 주거든. 이게 또 이게 있어. 시공과 이제 설계. 아 근데 이게 3D 물량 다 하는데 그 오차가 많이 있나? 있지. 실질적으로 현장은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그 발주처에서 이건 변경?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변경을 설계 하나?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뭐 물량 더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관리가 끝나고 나서는 페이퍼워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큼 일을 했는지, 그다음 내일 일은 뭔지, 그다음 용접을 했다 그러면 불량률은 어떻게 됐는지, 그 용접사들의 상태는 어떤지. 상태 무슨 상태? 용접사들도 컨디션? 배관에서는 용접사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렇지.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용접사는 이제 진짜 인간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렇지. 인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넘버링 다 있어. 당신은 WD 웰딩 뭐 W 스페셜리스트. 12번이야. 나는 18번이야. 근데 12번 보니까 하루에 이만큼 떼요. 뭐 15다이아 인치 떼요. 그거를 다 성적을 매기나? 이 사람이 얼마 했는지? 당연하지. 이게 용접이 되게 중요하니까. 매겨.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 해. 그다음에 용접률이 얼마야. 뭐 이렇게 하면 퇴출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용접사별로 또 용접을 뭐 예를 들면 판때기 용접하는 사람만 버트웰딩. 버트웰딩 있고 누구는 이제 뭐 이렇게 배관을 용접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또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종류인데 티그 웰딩이라 그래요. 티그 웰딩은 어떤 사람은 아크 웰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크는 성적이 잘 나가 물량률이 적어. 근데 티그가 안 나. 그럼 이 사람은 또 재빨리 바꿔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래야지 전날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다음 날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 그게 페이퍼워크야 그렇게. 그러네. 그게 이제 셧다운 닫으면 은행에서 일하는 것 같은 똑같이. 그러네. 뒤에서. 현장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나도 현장에 있었지만은 진짜 짜증날 때가 뭔가 문제가 막 팍팍팍 터질 때. 예? 그렇지. 문제가 막 쉴 새 없이 막 터져.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돌려서 약간 돌려서 얘기해봐. 돌려서 얘기하고 돌려서. 돌려서.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문제가 힘드나? 부딪히는 게 아니면은 뭐가 힘들어? 근데 제일 사실은 내가 힘들었던 짬밥이 안 돼서 그 당시 현장에 있을 때는 인간적인 힘든 건 없었고 또 피지컬적인 힘든 게 좀 힘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현장에 막 돌아다녀야 되나? 그지 피지컬적인.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보통 이제 복합화력은 다 시공까지 다 해놓고 시운전을 하면서 또 시운전 하면서 잘못된 데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시운전도 해요? 시운전 보조지 내 역할은. 시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리크가 있다든지. 리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플랜지에서 어딘가에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묶여갖고 뭐 물이 샌다라든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면은 뭐 배관 라인을 잘못 설치를 했다라든지. 그래서 한 번은 배관 라인을 잘못 설치한 거 무슨 말이냐면 잠깐. 벌써부터. 심각하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 뭐 바이패스를 설치하는데 바이패스를 딴 데다 연결하든지. 그거야, 바로 이 그거야. 이 큰일 라인을 났다 큰일 났다. 그런 건 많지. 어떤 내용이었는데? 아예 웰딩을 자체를 잘못한 거야? 나부터 얘기할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게 P&ID랑 P&ID 볼 줄 알잖아요. 근데 P&ID랑 이 뭐라고 해야 되지? 3D 모델링 아이소랑 좀 다를 수가 있어. 다를 수가 있잖아. 헷갈릴 수가 있어. 좀 약간. 그게 설계에서 오류 난 거지. 설계에서 오류가 난 거야? 아니면은 설치하면서 잘못 설치한 건가? 두 가지가 다 낄 수 있지. 설계에서 잘못 설수 있고 아이소를 잘못 만들 수 있고. 그렇지. P&ID
보통 P&ID가 잘못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아이소가 잘못된 경우가 있나? 근데 대신 이제 P&ID는 디테일하진 않기 때문에 아이소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담지는 않고 있거든. 그렇지. 그렇다 보니 이제 P&ID를 업데이트할 경우가 있을 거고. 근데 P&ID대로 아이소가 제대로 안 그려졌을 업데이트가 안 됐나? 거고. 어쨌든 문제가 근데 하여튼 잘못 용접을 했어. 연결을 잘못한 거야. 지금 너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하이패스 뭐 어떤 예를 들면 펌프에 있는데 인이 있고 아웃이 있는데 그렇지. 인앤 아웃을 거꾸로 설치한 거지. 아니 펌프를 돌렸다고? 아 그런 적 많아. 이게 펌프를 돌린 적도 많아. 펌프를 돌린 거 아니고 펌프는 제대로 있는데 배관이 인앤 아웃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난 예를 든 거야. 아, 오케이, 내가 오케이, 이걸 오케이. 얘기를 하면 다 알거든. 아 그렇지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펌프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근데 펌프에다가 인앤 아웃. 컴프레서겠지 뭐 그러면. 아니 하여튼 뭐 딴 오케이, 거야. 오케이. 굉장히 큰 건데. 굉장히 큰 거야? 그거를 시운전을 앞두고 예를 들면 이틀 앞두고. 아니 그거를 다 검사를 하잖아. 근데 그거가 검사 하도 그 마크업하고 다 맞아. 검사를 하잖아 하나하나. 그걸 다 놓친 거야 사람들이? 다 놓친 거야. 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발견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서부터 얘기는 욕했지? 아니 욕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돌려서 얘기해 돌려서. 아니, 돌려서 얘기하면 되잖아. 다시 하는 설치하는 과정이 보통 용접이라고 하면 용접하고 나서는 다시 재용접을 할 수가 없는 없잖아. 게 잘라야 되잖아, 그냥. 잘라야 되지. 자르고 다시 구해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르고 다시 구해서 설치하면은 그 내부에 분진 철가루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발주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안 하거든. 그렇지. 왜냐면 시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앞둔다고 하면 그 안에 스팀이 들어가든 물이 들어가든 흐를 텐데 그 안에는 쇠가루들 다 들어가면 발주를 누가 하겠어. 그렇지. 아무도 안 하지. 근데 근데 그걸 막아놓고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도 발주처는 뭐 네가 자동차 샀는데 네가 그렇지. 짜증나지 개짜증나지. 짜증나지. 갑자기 엔진에 잘못 설치돼 있다고 잘못 고쳐준다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바꿔달라고 하지 아예. 아예 가까워서 차 새로 달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다. 몰래 했지. 이래도 야 내가 이거 위험하다. 내가 힘든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걸 몰래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런 거거든. 몰래 할 수 있는 내가 피지컬적인 힘들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몰래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 왜냐면 길이가 거의 한 80m, 100m 가까이 되는 배관이었었거든. 그리고 통째로 바꿔야 됐다. 그 일을 하면은 그 워크 퍼밋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걸 다 가로로 한 거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잘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야밤에 야밤에 했다고? 야밤에 힘들었겠다 진짜. 100m 되는 배관을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한 16인치. 엄청 크네. 16인치, 18인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파이프랙 위에 서포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 통째로 양쪽 끝을 잘라서 80m 되는 배관을 통째로 체인블럭으로 다뤄놓고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체인 블럭을 올려줘요? 그렇지. 그 두 개의 배관을 순서를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거지. 위치를 어떻게 바꾸지?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그게 체인 블럭을 돌려줘? 두 개로? 체인 블럭 두 개로? 두 개가 아니지. 여러 개 해가지고? 오케이. 와 3, 40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필리핀어 애들 하면 40개 들어가. 잠깐 목소리를 크게 해줘. 갑자기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목소리를 크게 해줘. 그래서 하여튼 두 개의 배관의 위치를 바꿨어. 바꿔서 다시 용접하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깜짝 놀랐지 우리 직원들은. 와. 하루 만에 다 막. 형이? 내가 한 건 아니고 난 관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형이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나하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몰래 하자 이거를 결정을 누가 한 거야? 근데 윗사람이 했지 배관 팀장이. 그 사람 사람은 배관 팀장이 한 거고 배관 팀장 위에서 다 알고 한 거지. 그 사람은 그래도 대단하네. 그 사람이 걸리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걸로 해서 어쨌든 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 거지. 잘했네. 근데 아마 이런 일은 많을 거야. 많아. 나도 있어. 발주처가 보면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갑자기 밤에 몰래 와갖고 바퀴를 바꿔놨어. 바퀴를 양쪽 바퀴 닫겠다고 바뀌겠다는 거야. 엔진 들어가지고 딴 걸로 그냥 넣어놓은 거냐?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주인이라면.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심적으로? 그때가 힘들었지. 심적으로는 힘들진 않았어.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하루 만에 됐다면서. 하루 만에. 뭐가 힘들어? 하루 만에 밤 새도록 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일 자체는 하루 만에 했지. 그 일을 하려면 아, 준비하는 게 오래 준비하는 걸렸나? 거는 이제 오래 걸리고 하니까 뭐 꼬박 뭐 36시간 정도를 계속 이제 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게 힘들었겠다. 피지컬적으로 힘들지. 그리고 사실 뭐 나뿐만이 아니라 작업자들도 다 필리핀 애들도 필리핀 애들도 엄청 달라붙어서 했어. 용접하는 애들. 힘들었겠네.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때가 좀 힘들어. 그래서 뭐 상황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힘들었지 그게. 회사에서도 되게 아주 뭐라 그러지 위험한 순간이었어. 그렇지.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응. 이틀 전에 발견 안 됐었으면은 그게 발전소는 폭발했나? 다 망가졌겠지 기계가. 기계가 자체가 망가졌겠지. 그렇지. 그 내가 말했던 그런 펌프에 해당하는 그 그렇지, 망가졌지. 기기가 망가졌지. 위아래가 잘못 꽂혔어. 앞뒤가 잘못 꽂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시공직은 원래 그래. 항상 현장에 좀 많이 나가서 현장 상황을 봐야 그렇지. 되고 빨리 무슨 그 얼리 센싱이라 그러지. 센싱을 빨리 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인터페이스가 발견했을 때 빨리 상황 판단을 해서 뭐가 우선이다, 뭘 어떻게 내줘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빨리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시공직의 역할. 그게 시공직의 역할이야. 근데 사실 복합화력은 그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거든. 공종도 여러 가지 공종이 있을 거고, 업체도 여러 가지 업체가 한 자리에서 막 뭉탱이로 막 일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딱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을 좀 잘해야 된다. 사고 이런 건 없었나? 사고? 다행히 우리 현장에서 사고는 없었는데. 다행이네. 네, 없었는데. 근데 뭐 위험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거를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막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은 거를 이제 영어로 니어미스라 그러는데 하이니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이니의 법칙이 뭐지? 하이니의 법칙이 뭐냐면 커다란 사고가 나기 전에 그거를 뭐가 조금씩 이렇게 생긴다? 조금씩 그런 징후가 이제 보인다?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런 징후가 300건이 발생하고 또 29건이 발생하고 그런 거지. 커다란 사건 한 건이 발생한다. 근데 그죠. 니어미스 같은 건 굉장히 좀 많은데 다행히 있던 현장에서 사고는 안 났었고. 그러면 가장 보람됐을 때 그땐가? 몰래 했을 때? 보람됐을 때 보람됐을 때는 시공직이 보람됐을 때는 플랜트 내가 만든 배관 라인에 유체 흘러갈 때? 그렇지. 이게 그냥 몰라 그냥 약간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냥 살아 숨쉬는 거야. 여기 건설이라는 게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만들어 갖고 이게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들어내. 사실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눈으로 보이진 않아. 그렇지. 근데 터빈이 돌아가는 건 소리로서 터빈이 이제 그 안에 터빈 안에 있으니까 옷 안에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보이진 않지만 그런 스팀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막 내가 만든 배관 안으로 그런 뭐 스팀이나 유체가 흘러간다라는 걸 보일 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럴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내가 만든 게 움직이네. 이게 이런 거지. 그냥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 시동이 걸리는 거. 야 신기하다.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걸린 거 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만들 때는 이게 근데 뭐야? 시동 걸리고 차가 앞으로 막 가. 오 신기하다. 뭐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차가 잘 가. 그럼 보람 느끼지. 그런 거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배운 게 이제 어떤 시공직은 보통 사람을 부리는 법, 그다음에 업체들과의 협상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 그런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어떤 걸 많이 배워요? 그런 역량은 실질적으로 배관 같은 경우는 용접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가 잘못되는 거 뭐 용접 재질 그다음에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배우지. 스펙 어떤 스펙에 따라서 하는지 어떤 검사인지 뭐 그런 것. 페인팅도 거기서 다 하나? 그렇지. 배관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배관, 용접, 페인팅, 도장 그다음에 보온까지. 페인팅이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보온.
인슐레이션까지. 인슐레이션까지. 인슐레이션. 그 볼트나 너트 모자란 적은 없어요? 어? 있지. 아니 길이가 안 맞다든지. 그렇지. 나는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다 바꾼 적 있어. 잘하네. 맞아. 길이가 요 정도 나와야 되잖아. 너트 한 다음에. 근데 볼트가 너무 짧게 산 거야.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뭐 가스켓 이거를 고려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맞아. 스펙타클 블라인드 맞아. 안 해가지고 다 짧은 거야. 그럼 다 바꿔 맞거든. 그럼 다시 다 사요? 다 사야지. 다시 다 사 한 적 있어요? 한 번 이런 적 있었어. 뭐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스펙에 아마 아스메에 나와 있을 거야. 이 나사를 세 개. 3개에서 4개 정도 나사를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플랜지의 두께는 다 스펙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 맞춰갖고서는 볼트를 너트를 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지. 좀 약간 특이한 재질의 플랜지일 경우는 플랜지가 일반적인 그런 스탠다드가 아닌가? 스탠다드보다 더 두꺼워. 예를 들면 GRP라는 게 있어. 그렇지. 플라스틱 같은 거. 글래스드 피버 뭐지? 레인포스트 오케이, 글래스 피버 레인포스트.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인데 얘는 플라스틱이다 보니 이 플랜지의 두께가 일반적인 스틸보다 되게 두껍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구매팀에서 그냥 일반적인 두께의 플랜지에 들어가는 너트 길이를 이제 구매를 한 거지. 볼트. 볼트를 구매한 거지. 근데 사실 그게 현장에 들어와서 있었고 그게 설치되기 전까지 짧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지. 그래서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였거든. 뭐냐면 3,200에 그러니까 대강 구경이 3,200, 3m 3m야? 3.2m짜리 들어가는 거니까 볼트가 거의 뭐 사람 팔만 하나? 너 팔뚝만 해. 아, 진짜로?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게 한 플랜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네? 뭐 플랜지 하나에 몇십 개 될 거 아니야. 뭐 60개가 들어간다. 와. 플랜지가 한 8개가 있다. 플랜지가 뭐 12개가 있다. 그럼 뭐 한 100개 정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지. 12개에다가 60개니까 한 뭐 7, 800개가 되는 거야. 7, 800개를 쌓아놓은 거야. 팔뚝만한 게. 이거 혼자서 한 팔로 들기도 힘들고 못 그렇지. 들어 두 팔로 들어야 그렇지. 돼. 그걸 진짜 잘못 산 거야? 다 잘못 산. 설치하러 갔지. 갔어. 갔는데 빠지는데 안 맞는 거야. 뭐가 안 맞아? 길이가? 길이가 안 나와. 양쪽에 너트 뒤로 볼트가 3-4개 나사상에 나와야 되는데 너트 안에 막 들어간 거야. 짧은 거네. 갑자기 현장에서 연락이 와서 썰. 볼트 프로블럼. 그래서 야, 뭐가 프로블럼이야? 볼트 숏. 볼트션. 나가보니까 뒤집어진 거지. 와. 하나도 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나중에 물어보니 구매해서 잘못 산 건 아니고 설계해서 발주를 낼 때 BM 낼 때 플랜지 짧게 낸 일반적인 플랜지 한 건데 GRP를 우리가 잘 몰랐던 거야. 설계팀에서. 근데 보통 GRP라고 하는 배관은 해수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볼트 너트는 일반 스틸이 아니야. 그럼 무슨 뭐야? 서스야. 가격도 엄청 비싸. 서스? 서스. 서스는 서스 아닐 걸? 서스야. 316이라고? 뭐 316이나 이제 뭐 그런데 근데 왜냐면 내가 어떤 게 316 있는데 316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약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 약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고압이 아니니까 압은 높지는 않아. 오케이. 뭐 설계 압력은 5바인데 실제로는 한 얼마 안 2에서 되구나. 3바 정도밖에 안 되기 오케이. 때문에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할 방법 없지. 뭐 용변의 재주가 있어? 용변의 재주가 있냐고. 그럼 어떻게 했는데? 다시 사야지. 그러니까 다시 샀어 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5억 정도? 오, 엄청 큰 건데? 아니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팔뚝만한 게 막 700개 800개 있다고 보면 그래서 그거 그러면 심할수 같은 거 쓰나? 썼을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터지면은 일단 뭐 보고를 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원인을 찾잖아. 어떤 새끼가 잘못했는지를. 원인은 심플해. 근데 보통은 찾는데 아무도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심플해. 나오지 왜 안 나와? 나오는데 다 피해가지 않나? 만약에 되게 모호하다.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되게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으면 누군가의 잘못을 찾기가 힘들어.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거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거는?
아주 쉽게 설계 처음에 발주 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실무자가? 실무자라기보다는 실무자는 잘못할 수는 있는데 최종에 이제 그걸 승인해주는 그런 설계팀장 배관 설계팀장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하면은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거야. 그래서 실무자가 잘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된 거야? 뭐 어떻게 다시 샀더니 보고가 다 간 거야? 보고는 누가 다 갖고. 그럼 그 사람이랑은 뭐 어떻게 통화를 해보는 거 그런 적 있어요? 통화? 연락을 이메일로 받거나 이런 적은 없나?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뭐 내 옆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와, 그 사람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많이 있지. 지금 아직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지. 다니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BPLL이라고 그래갖고 잘한 거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BP로 만들고 레슨을 하나? 레슨 런을 해서 딱 이제 서버에다 올려놓고 현장별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하는데 아무도 안 보잖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횡전기가 잘 안 되는 게 옆으로 이 내용이 전파가 잘 안 돼. 전파가 잘 안 되지. 아무도 안 보지. 횡전기라 부르는데 너무 우리 회사적인 용어다. 그래? 괜찮아. 어쨌든. 그런데 잘 안 보지 근데. 나도 안 보게 돼. 안 봐.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또 계속하는 벌어서 거지. 같은 실수를 또 해.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거 뭐 레슨 앤 러닝에서 오는데 이게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보기도 싫고 일단은 이해하기도 힘들어 살짝은. 좀 약간 복잡하면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 사람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뭐 선배가 그런 일을 겪은 선배가 근데 그걸 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런가? 이게 시스템화가 되고 그 사람이 그 시스템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약간 대한민국 EPC자들은 시스템 활용을 안 해. 너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난 그게 좀 잘못돼. 도제식의 교육은 중요한. 요즘에 그래? 도제식의 요즘 교육은 안 안 되나? 돼. 그렇지. 시스템화가 돼야 돼. 그리고 도제식 교육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그 시스템을 보고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시스템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우리 시스템 BPL에도 올려놨어. 근데 다른 프로젝트 하는 사람이 안 봐. 안 보지. 똑같은 실수 또 발생해. 내 보지. 분명히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볼트가 짧은 게 타 현장에서 또 일어났다. 또 일어나지. 또 일어났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또 시스템이 똑같은 실수가 또 일어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올려놨었는데 왜 그걸 안 보고서는 이렇게 일을 했냐 했는데 근데 내가 보면은 내가 일할 때 우리 회사가 있고 한국 회사지. 이제 같이 일하던 회사가 독일 회사가 있어. 컨소시엄으로 일을 했는데 독일 회사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무조건 이 시스템을 보고 일을 해. 시스템. 다른 데서 어떤 LSN 런이 있었다 그러면 이 현장은 실시간으로 전파가 돼서 이게 딱 그리고 이런 시퀀스들이 딱 시스템에 내용이 돼 있어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경험 뭐 어떤 자기의 자기 노하우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의존하진 않구나. 시스템에 좀 의존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시저나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지.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는 반복할 수는 없어. 그렇지. 그런 데들은. 그리고 걔네들이 항상 되게 우리나라 이 비싸들은 좀 약했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 뭐 까라니까 뭐 발주처가 하라면 해. 그다음에 원청사가 하라면 협력증 해야 돼라는 게 너무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외국사는 안 그렇고. 안 그러지. 무조건 계약서야. 그렇지. 뭔 소리야? 리튼이야 리튼. 무조건 리튼. 그렇지. 그랬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클레임 레터를 엄청 받았어. 이 독일에 내가 얘기했지. 독일 업체한테 무슨 일이 안 됐네 저런 일이 안 됐네 막 이런 일 있잖아. 자기네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잘못됐으니 다 all your responsibility 계속 까는 거야. 밑밥 까는 거야. 보험을 드는 거지.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시운전이 안 됐을 때 뭐 잘못돼서 다 니네 책임이야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가 이 시기에 이 시점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그걸 이미 알구나. 알고. 이미 알고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레터는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커머셜 매니저가 있었는데 나이가 당시에 38살, 37살밖에 안 돼. 우와. 근데 걔가 걔가 다 담당해. 근데 하루 레터를 한 뭐 8개, 9개, 10개씩 써. 막. 근데 그게 되게 막 진짜 막 후벼 파는 내용. 근데 독일 애들도 EPC였어? 아니면 어떤 장비 같은 업체였어요? 주로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근데 내가 이제 느낀 거 뭐냐면 한국 EPC에 있다가 느낀 게 한국 EPC는 솔직히 이 프로젝트다 저 프로젝트다가 이런 게 좀 많잖아요. 한국 EPC사가 아니면 거기 일하는 사람이. EPC 사가 자체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없었어. 근데 이제 수주 산업인데. 외국은 내가 만약에 해수 라인만 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요것만 하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되게 편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터빈만 해. 터빈만 하면 거기 시스템을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EPC는 뭐 물론 뭐 근데 보통 EPC 보면은 이 프로젝트도 했다가 원전도 했다가 뭐 워터도 했다가 오일도 했다가 이러니까 여기서 쌓였던 실력을 딴 데 가면은 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근데 그건 사실 다르지. 어느 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내가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하는데 결국 수주 산업인데 회사별로 다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가져간다고. 뭐 요즘에 말하는 뭐 유화, 발전, 에너지 저장 시설, 원전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갔지.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내가 원전이 발주가 나왔으니까 원전 쪽에 올인할 수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발전이 활황해서 요즘 또 발전을 하다가도 요즘 또 발전도 안 되거든. 어떨 때는 또 페트로케미칼이다 페트로케미칼.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좋았어. 근데 그건 우리가 EPC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EPC를 안 하고 그런 네가 말하는 그런 해수 공급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전문 회사야 그거는. 그렇지. 뭐 터빈 뭐 예를 들면 뭐 지멘스나 GE 같이 터빈 공급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잘 안 좋지만 두산중공업처럼 HRS는 담수 시설을 한다라든지 걔네 그 전문이거든. 그러니까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그 좋지, 좋기야 좋지. 왜냐면 이거 했다 저거 하면은 레슨앤런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눈탱이 맞고 딴 데 갔어. 그 EPC사의 숙명이야. 아 그게 참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 그럼 이 사람이 안 도와줘 잘. 왜냐면 그 사람도 바쁘거든. 여기서 뭐 레슨에는 어떤 게 있었냐, 뭐 그거 자료 좀 사람한테- 보내달라. 그거 사람한테 요청하면 안 돼.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야지. 그게 회사의 이제 그 자산인 거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가봐. 근데 거기 지금 있는 회사에 접근성이 좋아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뭐 2, 3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했어. 그럼 이 프로젝트를 서버 같은 데 접근해가지고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좋나? 그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어. 아, 설계적으로 어. 그런 검색하면 팍 나오게? 바로 나오게 만들었어. 왜냐면 이게 보안이라는 이름 안에 맞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 이 프로젝트에 어떤 파트가 있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 프로젝트 네임만 있으면 거기에 뭐 터빈이 있는지 HRS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펌프가 있는지 모르잖아. 가서 찾아봐야 되잖아 뭔가를. 그치. 이퀄먼트 리스트를 본다든지 라인 리스트를 본다든지. 근데 이게 달라. 뭐냐면 너가 EPC사하고 그러니까 설계를 해. 내가 발주처야. 내가 발주처야. 내 시스템이 있으면 EPC사는 내 시스템에 따라오도록 하고 싶어. 내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너 입장에서 네 시스템 없는 애니까 발주가 A 시스템에서 그 발주처에 따라서 가고 이 발주처에 따라서 가고. 그렇지. 그럼 다 시스템이 다 달라.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인 거야. 스펙이 다 다르니까. 너가 가진 자산은 한 곳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를 서로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프로젝트마다. 근데 예를 들면 너가 되게 강력한 툴을 가지고 있어. 설계에 대해서 발주처를 설득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스펙대로 하겠다. 너 보여줘봐. 그러면 야 그럼 내가 가진 발주처 내가 가진 것보다 낫네. 그럼 니네 거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자기 차곡차곡 자기 이제 그런 성과품들이 딱 쌓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성과품들만 비교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이퀴먼트 리스트에서 짜르륵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 그런 거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그런 거 지금 만들었어. 만들고 있어? 만들었어. 최근에 한 2년 전에. 잘 하고 있네. 이거 되게 좀 중요하고 이게 지금 원가하고도 연동이 돼서 이제 좀 만들고. 잘하고 있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나는 짜증 나는 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접근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러니까. 뭐 하고 허가를 받아서 거기 들어가봤는데 없어.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어. 그게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인 거야. 원초적인 방법. 그러면 또 그냥 입소문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누가 했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고 뭐 이랬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해당되는 담당 프로젝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로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자료 있으면 주세요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럼 안 도와주잖아. 바쁘면은 그 사람 그래서 바쁘면. 바쁘면 안 도와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도와준다고 한데 일회성으로 이제 또
그런 게 자산 회사의 자산을 그렇지. 쌓이지도 않고 일했으면 그렇지. 끝나는 거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중요한 지금 것 방금 같아. 전에 얘기했던 그런 독일 회사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런 저장돼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금방 생기는 금방 거야. 하니까. 끊어주는 멘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안녕하세요, 여기 닉스 TV입니다. 아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또 없나 할 얘기? 이거를 EPC 오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하자면 차장으로서. EPC 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아니 사람한테 신입사원에 딱 가면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지 좀 약간 이쁨을 받을 수가 있나? 결국에는 EPC는 조직이 요즘에 어때요? 좀 편안해? 편안하지 않나?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응?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조직 어떤 조직? 그러니까 좀 어떤 약간 조직 문화? 플렉서블하게 조직 조직 문화가 까라면 까 이런 게 아니고 음.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니 그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문화 자체가 대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부장한테도 막 그렇게 하고 뭐 부장한테도 그렇게도 하고.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뭐 사실 뭐 그거는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좀 나라의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아 근데 건설회사가 좀 심하잖아요. 특히나 현장이 또 심하고 현장이 심한데 현장도 많이 바뀌었어.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는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진보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되게 평준화. 많이 바뀌었어. 직급 체계도 약간 좀 평준화된 그런 직급 체계를 이제 새로 하고 있지만 옛날에 직급 체계를 고수하는 그런 회사들도 다 있잖아. 그렇지. 특히 다 알 거야. 그런 되게 무슨 군대식구나. 어디? 뭐 있잖아. 어디? 있어. 어디? 누구 말하면 다 어디? 알지. 아니 뭐 철자만이라도 뭐 H. H H는 다 알지 H 뭐. H 아직도 그런가? H 아직도 그러지. H는 H 아직도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아요? H 다녔어? 아이 뭐 H 다 같이 뭐 아 같이 일하는구나. 일하거나 아니지 뭐 하여튼 뭐 컨소시엄이나 아, 제이블이나 그러네. 뭐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G는 어때? G G는 우리랑 비슷하지. 비슷해? G S는 어때? SK랑 일 안 해봤나? 자, 이렇게 하면 점점 좁혀가는 거네. 대림 뭐야 이거? 대림은 어때? 대림이랑은 안 해봤나? 대림은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사실은 뭐 대림 출신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한 2년 전, 3년 전. 난 대림에 대한 정보가 별로 많이 없어. 왜 그러지? 대림이 되게 약간 폐쇄적인가?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거든. 근데 그래서 되게 인간적인 면이 좀 많이 좀 강조되고 사람 정이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말인데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어떤 사업을 줄인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통보를 해버리고 그냥 막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강당에 모아놓고 막 설명을 한 거야. 힘들다. 이제 비인간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직원들은 설득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푸시를 한 거죠.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한 사업부를 전체 통째로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뭐 지방으로 옮긴다 했었나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대림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지. 원래 이런 회사였나 대림 산업이? 오토바이 만드는 데 아니잖아. 거기랑은 상관없는데? 아니 그 같은 그룹 계열 같은 그룹인가? 로 알고 있는데 그래? 대림 오토바이랑? 제일 큰 거는 대림 산업 그쪽에 이편한 세상 뭐 아크로 이편한 세상? 쪽에도 그렇지. 유화도 잘하지. 대림 쪽에도 유화도 잘하고. 그리고 나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시공 쪽에 있으면은 협력 업체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향응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지 않나? 접대 웃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 뭐야? 아 근데 그 뭐 돈을 주고 왔다고 하는 거는 다 구매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팀이나? 아니 뭐 적재적소에 다 있어. 다 배관 있는- 시공이 돈을 만진 적도 있어요? 뭐 적재적소에 다 있지. 근데 아니 이제 적재적소는 돈을 만진 적이 있어 없어? 그뭔 말이야? 돈을 내가 받아본 적 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이 사람한테 일을 주거나 이런 게 있나? 이 그 사람- 결정권자가 있나? 이 업체한테 음. 일을 주고 이런 있지 다 있지. 입찰을 하나 입찰도 하는 거야? 입찰해서 TV도 다 해요? 그걸 여기 시공팀에서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시공팀에서 하나 공모해서 이제 TV, 12를 다 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업체한테 뭐 물량을 밀어준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권한이 좀 있나? 이걸 밀어줄 그렇지, 수 있는? 업체 선정할 때 업체 특혜를 줄 수가 있고. 어떻게 예를 들면? 아 이건 너무 디테일한가? 그러니까 뭐 사전에 이제 뭐 어떤 정보를 적정 뿌려주는 건가? 금액을 우리가 아. 다시 예산을 알려준다. 아니 그거를 알 수가 있나? 엔지니어가? 공모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아 있지. 공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계과 나와가지고 시공 쪽으로 갔는데 시공에선 몰라요. 모르지? 시공에선 힘이 없지. 몰라. 공모에서 힘이 있지. 그렇지. 시공할 때는 이제 시공 중에 음. 이제 좀 공사 편의를 좀 봐줄 수는 있고 그럴 때 이제 뭐 향응이 좀 향응이나 오나? 뇌물이 좀 오갈 수는 있고. 여기서 공사 편의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인스펙션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봐준다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얘기했던 그런 타 공종과의 또는 타 업체와의 인터페이스 관리 시 자기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결정을 해준다라든지. 그게 업체 입장에서는 하루에 뭐 예를 들면 그렇지. 600명, 1000명씩 들어오는데 그렇지. 그게 하루라도 줄이면 1시간씩 줄이면 그게 어딘데. 엄청 큰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받아본 적은 없고. 받아본 적은 없는데 유혹은 받은 적. 아 진짜로? 어떤 누구한테? 내 신입사원 때. 아니 근데 그게 업체가 외국 업체였나? 아니, 한국 업체가. 그러니까 외국 업체도 근데 그런 걸 적용하나 아니면 한국 업체가 주로 그래요? 외국 업체도 하고 한국 업체도 하고 다. 아 외국 업체도 그렇게 해? 하기는? 하고 돈을 이렇게 줘 이렇게? 돈을. 아, 외국에도 외국 그렇게 업체는 하는구나. 이제 향응은 없고 어. 이제 돈을. 돈만? 향응도 주기도 한데 향응도 있어. 맞아. 어. 향응도 있고 뇌물도 있고 뇌물도 있고.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실 거예요. 맞아요. 아 빠질 수 있나? 근데 유의하시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쉽게 다가오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거 똑같아. 그 예전에 그 벤치 검사라고 이런 식으로 처음이 어렵지. 그냥 한번 하면은 업체에서도 될성 싶은 사람한테 접근하나? 그런 될성 싶은 사람한테 사전에 이제 포섭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얘는 딱 보니까 뭔가 하여튼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까지 갈 것 같아. 아. 그 걔와의 그런 관계 릴레이션십을 자꾸 맺어가는 어렸을 거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되게 그런 특별히 그런 회사들이 있어. 특별히 그런 회사들이. 그럼 이제 그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같이 그럼 뭐 이렇게 뭐 같이 술 마시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직급되면 골프 클럽 선물도 주고 같이 골프도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입찰 정보도 받고. 아. 그러니까 입찰 정보 사실은 입찰 정보도 뭐 진짜 공식적으로 입찰합니다라고 이제 입찰 안내서를 받기 전에 입찰이 뭐 한 달 전에만 그 입찰 정보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 그렇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버짓만 알아도 버짓은 알면 그냥 뭐 게임 끝이지. 끝인데. 버짓까지는 안 알려주나? 뭐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또 중요한데 버짓을 알려주더라도 이게 같이 들어온 입찰 다른 상대자들이 더 낮게 들을 수 있으니까. 미친 척하고 그 예산보다 낮게 들어오면은 그렇지. 이제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지. 근데 그것까지 알면 이제 끝난 거지. 그걸 알려준다 하면. 요즘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전자 입찰이라 가지고. 전자 입찰도 좀 사전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요즘에는 뭐 업체들끼리의 담합도 이제 과거에 많았는데 요즘엔 없나? 요즘에는 이제 서로 힘드니까. 깨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업체 담합이 되게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아주 그냥 얕은 그런 우정 관계. 영화 같아. 삼류 영화. 삼류 어? 영화. 한 명이 깨면 그냥 싹 끝나는. 싹 끝나는 거지. 아주. 그냥 생. 그렇지. 아주 그냥 살얼음판 같은. 뭐 그렇다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그런 거지 뭐. 그것도 되게 그냥 거의 완전 하이 레벨에서 되는 거니까 거의 사장급, 오너급 움직이는 거니까. 갑질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갑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이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갑이 아니고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갑을 병정 다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병정이 돼? 하여튼 을까지 이피 씨가 을이 되지. 어떻게 을이 돼? 8주초가 있는데. 에이 그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퍼스널리티지.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성향. 성향. 어떤 회사가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 아 그거 몰라?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느낌.
몰라. 그거는 뭐 회사라기 그 사람 사람인데 어. 전체적으로 문화라는 게 있는데 좀 약간 이거는 이제 갑질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일을 해결하는 추진하는 어떤 회사의 문화가 조금씩 달라. 회사별로 다른 것 그렇지. 같아 내가 그렇지. 느끼면. 그 우선시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는 프로그레스를 우선이야. 어허. 무조건 추진해야 돼. 어허. 어떤 회사는 품질, 어떤 회사는 안전 우선이, 어허. 어떤 회사는 원가, 돈을 우선해. 그렇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좀 달라. 예를 까라면 까. 어. 안전, 품질 모르겠어. 까라면 까. 프로그레스? 이런 프로그레스. 회사 있지. 되게 업체 입장에서는 좀 힘든 거야. 힘들지. 박자 맞아. 근데 또 반대로 또 품질이나 안전을 너무 내세우는 회사는 답답한 거지 업체 입장에서는. 빨리 좀 진행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빨리 진행하고 자기는 손 털고 나가고 싶은데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어떻게 막 까라면 까 그러면 이제 막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추진하는 그런 문화. 그치. 그런 데에서 또 퍼스널리티 다 다를 거고. 근데 나는 또 느낀 게 이해도 가는 게 뭐냐면 너무 형편없는 업체랑 일을 하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당연하지. 배째라 하는 업체, 당연하지. 돈은 받아놓고 그냥 배째라 하는 업체. 그거는 미쳐버리는 거야. 그거는 갑질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당하는 거고.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같은 하청이라도 외국 업체랑 외국에 좀 실력 있는 업체랑 아니면 한국 업체랑 대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나? 아무래도 그런 건 없어요? 다르고. 아무리 같은 하청 업체라도 외국 업체인 거랑 한국 업체랑 어떤 말할 때라든지 하게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다르지. 근데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외국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 같은 EPC사하고 또 일할까? 아니야, 그냥 일회성이야. 여기서 그렇지. 뽑아야 돼. 무조건 계약서대로야. 이건 우리 계약서상에서 아웃 오브 아웃 스코프이라. 다시는 일을 같이 안 할 것처럼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그런 거고. 근데 한국은 한국은 이제 뭐 이제 계속 이제 얼굴 안 볼 거야? 그렇지.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다음에 일 안 할 거야? 그래서 잡일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그 사실이 우리도 또 인지상정이라고 다음에 일 안 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때 좀 더 봐주고. 좀 더 봐줄 수는 있겠지.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EPC사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에 다급하게 현장에 돌아가니까 막 불시에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스코프에 빠지는 거야. 그레이 에어리어야. 그러면 그걸 편하게 시킬 수 있는 게 또 한국 업체잖아. 도와달라고 하잖아. 또 같은 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또 그런 만약에 인지상정이지 또. 모든 업체들이 외국 업체면 되게 힘들어 그런 거는. 힘들어. 그래서 좀 한국 업체를 좀 선호하는 게 있나? 그렇지. 한국 업체를 선호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한국 업체 아니더라도 외국 업체가 좀 많이 일하는 업체들이라면 좀 그 업체를 선호를 하지. 그래서 그 업체 외국 업체 입장에서도 이 계속 사람은 계속 우리를 일하겠구나. 좋게 봐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국 업체들은 하여튼 모든 걸 계약서에 근거해서 클레임을 하고 스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진 않는다. 그렇지.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철저히 한 이율 배반적인 회사니까. 하여튼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시간이 됐네. 이게 아마 듣다가 사람은 한 20분 되면 끌 것 같은데. 거의 많이 끄지. 이게 그 얼굴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안 좋아. 우리 왜 얼굴을 이렇게 나처럼 당당하게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숨기는지 모르겠어. 숨겨야 돼. 근데 나는 이제 후회스러운 게 나를 너무 많이 알아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미치겠더라고. 누가 너를 알아보는지. 많이 알아봐요. 나를. 그래요?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인사해 주세요. 빠이.